자, 이번에는 19학년도 9월 경제학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다. 뭐 그런가 봐요.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니까는 자, 이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화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 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신용 위험과 그다음에 CDS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뭐를 하겠다?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죠.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신용 위험에 관한 진술, 그다음에 CDS에 관한 진술이 있을 것이고, 이들하고 CDS 프리미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이 대목이 반드시 뭐 하는 부분이다? 네, 100%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우리도 글을 읽을 때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채권은 우선 채권이라는 것부터, 자, 전문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 네, 네모를 치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경제 주체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목적이고 발행하는 것이며, 자, 과격은 하니까는 화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되나 봐요. 자, 채권의 발행자, 자, 경제 주체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가 있나 봐요. 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해야 되나 봐. 채권은. 자,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거 잘 봐. 수식어가 있죠?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럼 수식어를 통해서 투자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온 거야. 아, 채권을 산 사람을 투자자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어디서? 채권 시장에서 이자를 받아 뭐 앞에 이자를 준다 했으니까 수익이라는 걸 얻네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됩니다. 해서 자, 앞에서 말하고자 했던 신용 위험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신용 위험에 대한 자, 하나의 사례가 뭐죠? 발행자입니다. 그죠? 자, 주체를 잘 봐야 돼.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예시고,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위험의 개념이야. 그러면 신용위험의 개념은 일단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알겠고, 우리가 앞서 경제지문에서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죠? 예, 하나의 사례가 나오죠.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여기서는 사례가 여기 언급됐다는 것은 문제나 지문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자, 잘 봐. 이미 나왔던 신용 위험이란 단어는 알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 신용 등급. 그지? 그래서 신용 위험을 평가해요. 채권의 신용 위험이야.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지?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를 하는 제도를 신용평가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상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투자자 보호다. 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는 해서 자, 화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 제도는 어떠냐?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너무 기니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자, 나오네요.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는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됩니다. 여기 잘 봐요. 일단 좀 더 볼까?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의 신용 등급이 부여되는데, 방금 읽은 문장에서 자, 하나 봅시다. 우리 신용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뭐하고 관련해서? 지급 능력하고 관련해서. 누구의? 발행자의. 아, 그래서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채권의 신용 등급도 높아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메모를 했어야 됩니다. 왜? 계속 말하지만 비례냐 반비례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지금 이건 메모할 이 공간이 없어서 말로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그죠? 메모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봐.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높을수록 채권이야, 그지? 신용 등급은 높아진다는 것은 메모의 대상이다. 됐죠? 그 다음. 자, 그 외 채권은 또 나와요.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AAA, BBB, BB 등 점점 낮아지는 등급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범주로 평가돼요. 그러면 여기서 메모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다? 채권의 신용 위험하고 신용 등급의 관계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위험하고 신용 등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또 메모가 되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도 된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보세요. 또 나옵니다. 새로운 관계. 신용 위험이 하고 채권의 가격하고의 관계가 또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도 메모의 대상이 되네. 자, 봐.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의 가격은 뭐한다? 떨어진다. 또 메모의 대상. 해서 한 단락 정도 분량이 되는데 안에서 메모를 우리가 한 3개 정도 뽑아냈어야 되겠네. 이해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CDS는 자, 이번에는 CDS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채권, 자, 투자자들, 경제주체. 아까 뭐랬어요? 얘들아, 채권 투자자는 아까 전에 한 번 더 뭐 한 사람이야?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인데, 자, 이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누구냐? 여기서 보장이란, 자, 보장의 개념,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그러니까는 보장 매입자는 보호를 사는 사람, 보장 매도자는 이 보호를 파는 사람이구나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잘 보세요, 보유한 채권이죠. 그러면 보장 매입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누구야? 네, 채권 투자자죠. 앞에서 봐.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채권 투자자고, 채권 투자자가 당연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겠지, 그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맥락에 의해서 보장 매입자와 투자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매입한 채권에서,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라는 게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장 매도자다. 자,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이 되는데 대상이 뭐죠? 신용 위험이 이전이 됩니다. 그죠? 위험이 이전이 된다. 자,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을 뭐라 부른다? 기초자산이라 부른다. 자, 가령 은행갑은 은행을이 발행한 채권. 보세요. 기업을이죠. 기업을이 채권을 뭐 했어? 발행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미 알고 있는 채권 발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누구야? 갑이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은 누구다? 투자자. 이자 앤드 앞에서 봤다시피 바로 보장 매입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바로 써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에서 병과 이 계약을 체결했으니 당연히 병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보장을 판 사람, 보장 매도자가 바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를 했죠? 네, 그 다음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네요.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이 거래 전체 테마인 CDS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보험료라는 단어를 보면서 뭐가 딱 떠오른다? 이 사람은 그래서 보험회사구나. 그죠? 보장 매도자는 보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구나. 좀 명쾌해졌죠? 그 다음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하겠지?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 기초자산의 넘어가야 되는구나. 용 위험이죠. 자, 신용 위험이 크면 프리미엄도 커요. 자,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으니? 뭐 하라? 메모해야 되지. 기초자산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채권이었지? 이 채권의 신용 위험이 크면 프리미엄도 뭐하다? 크다. 비례관계. 메모해야 되겠지? 됐고, 그 다음 한편
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보장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경제 주체.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존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도 메모 하나 해야 되겠네, 뭐. 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좋을수록 프리미엄도 뭐하다? 크다. 역시 이렇게도 비례관계. 맞죠? 그 다음. 자,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자, 주체를 보세요. 누가? 보장 매도자야. 보험회사. 이 사람들이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 이 채권의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도 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메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앞부분에서 보세요. 여기 2단락의 메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이죠? 네, 5단락 부분에 메모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메모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메모가 되겠지? 메모를 해놓은 상태에서 두 개를 조합하면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 그죠? 특히 그 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